오늘은 지난번처럼 박민지 코치님과 함께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. 저는 오늘 하이바 스쿼트와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고 하이바 스쿼트는 볼륨을 오늘 채웠습니다. 볼륨을 채웠는데 다리의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오늘 170까지 볼륨을 채웠습니다. 지금까지 170으로 볼륨을 못 채울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느끼는 게 내가 오늘 운동을 5번씩 5세트를 RP 몇으로 끝냈다, RP 7, 8, RP 7로 끝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이 컨디션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인 그 정도인 타격을 준 운동량인가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 RP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가 회복 가능한 정도인 운동량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160으로 5번씩 5세트 채우는 게 다리의 회복력이 약간은 버겁거나 딱 맞아 떨어지는 정도로 느껴졌었습니다. 가볍게 들렸지만 제가 몸이 그렇게 느껴져서 좀 160으로 많이 갖고 놀았는데 오늘은 느낌이 다음에 170으로 올려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세트는 170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 다리의 근력이 많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. 그래서 조만간에 또 PR을 계속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안에, 1년 안에 거의 300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 몸의 상태를 보면서, 컨디션을 보면서 조심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300까지 들기 위해서는 하이바 스쿼트로 그렇게 들기 위해선 체중도 자연스럽게 좀 더 불어나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픈 데 없이 근력이 잘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가지 약간 찝찝한 건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조그만한 자세 실수만 하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점점 몸통을 잡는 게 익숙해져서 벨트를 차지 않고 몸통을 잡는 게 익숙해져서 그것 또한 점점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운동할 때 보면은 입을 벌리면서 복압을 잡는 걸 보셨을 텐데 특히나 언렉을 할 때, 렉에서 바벨을 갖고 나올 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바벨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입을 벌리고 누가 배를 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와 동시에 언렉을 하는데 이건 저만의 그런 큐인 것 같습니다. 역도 선수들 중에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느낌을 잘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. 그 언렉을 할 때 느껴지는 무게감, 그게 스쿼트의 성공과 실패를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거. 이게 심리적인 것도 큰데 언렉을 할 때 꽤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 스쿼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하이바 스쿼트도 많이 해봤고 로우바 스쿼트도 많이 해봤지만 약간 미드풋을 잡는 게 리듬 게임, DJ 맥스 같은 리듬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어쩔 때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뭐냐면 그런 게임들은, 리듬 게임들은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퍼펙트라는 문구가 뜨는데 좀 안 좋을 땐 굿이 뜨고 그것보다도 더 안 좋으면 이제 실패가 되는데 콤보가 끊기는데 이 스쿼트 미드풋 맞추는 것도
어떨 때는 저도 퍼펙트가 뜰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굿이 뜰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집중을 하면서 항상 리듬 게임의 퍼펙트를 맞추듯이 그렇게 스쿼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접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집중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리듬을 잘 맞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트로 170으로 진행을 했고 하이바 스쿼트 요즘에 느낌이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슬리브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무릎이 낭창낭창거리는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 나서 앉을 때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게 점점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릎 주변에 어느 정도 근육이 잘 올라와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박민지 코치님이 운동하시는 것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정말 깁니다. 그래서 박민지 코치님 같은 분이 한번 들어올릴 때 그 에너지 소모 이런 게 남들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키 큰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지 코치님은 굉장히 깔끔한 자세로 운동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벤치를 진행했는데 딱 타이밍이 박민지 코치님과 함께 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평소에 다비노를 신고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오늘은 이 합동훈련을 할 겸 역도화만 들고 와서 그냥 역도화를 신고 벤치프레스를 해봤습니다. 그래도 보시면은 평소보다 이 무릎이 좀 벌어져서 보폭이 좀 더 벌어진 상태에서 벤치를 하는데 오늘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운동하고 있는 밑에 이 고무판이 생각보다 잘 미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잘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타이트함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 구독자분들 중에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얼굴에 실핏줄이 터진다라는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신데 저도 그거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. 저도 보시면은 굉장히 타이트함을 잘 가져가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얼굴에 실핏줄이나 심하면은 이 어깨 앞쪽, 이 윗가슴 쪽에 이런 뭔가 다 터지는 피부 안쪽이 다 터지는 증상까지 오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뭐 아픈 건 아니고 그만큼 타이트함을 잘 가져갔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적당한 볼륨을 채울 때는 타이트함을 100%로 안 가져가려고 하고 왜냐면 100%로 가져가면 저도 실핏줄이 다 터져서 약간 적당히 가져가려고 합니다. 근데 벤치프레스는 타이트함을 약간이라도 덜 갖고 가면 그만큼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. 마치 데드리프트를 할 때 타이트함을 안 갖고 바벨을 끄는 것과 비슷한 정도인 스쿼트를 할 때 몸통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흉추의 유연성이 좋으신 분이 아마 이런 타이트함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흉추가 꺾이게 만들어야 됩니다. 허리가 꺾여도 되지만 너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은 뭐 허리에 부담도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가슴의 타이트함도 약간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. 이 마찰력을 잘 쓰려고 특히나 벤치프레스 할 때 마찰력을 잘 이용하는 팁을 이런 기술을 잘 익히신다면 아마 벤치프레스를 할 때 중량이 훨씬 더 많이 느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